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14장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14-1회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심리치료와 자존감 2. 예. 그래서 자존감 높이기 7단계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존감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그렇죠. 예, 이 두 개는 다 함께 우리 안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자꾸 이제 바꿔가는 거죠. 자존심에서 자존감을 조금씩 높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을 좀 낮추고 자존감을 좀 높이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존감 높이기 7단계의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요. 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페이지는 220쪽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는 다음의 7단계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누구든지 자신의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본장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7단계의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총 7단계를 소개하는데요. 먼저 인정과 의지, 둘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셋째 감추어진 나를 끌어내라, 넷째 화해를 이루라, 다섯째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라, 여섯째 현실을 컨트롤하라, 일곱째 생각하고 외치고 행동하고 반복하라. 자, 한번 볼까요? 1번입니다.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인정하고 변화되기를 소원해야 한다. 의지가 필요하죠. 무슨 의지입니까? 나는 자존감을 키워야 되겠다. 이제부터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을 더 키워야 되겠다. 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런 문제들을 인정하고 또 인식하고 이것을 고치기를 원해야 한다는 점이죠.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높은데 이게 자기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게 하는데 자꾸 이거를 그냥 그대로 문제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걸 마치 자기의 모습처럼 본래 나는 그래 이런 것으로 막 그렇게 고집 부리고 이러면은 이게 바꿀 수가 없어요. 항상 중요한 거는 의지가 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낮은 자존감의 문제는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나만의 문제로 보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죠. 인생이란 일평생 자신의 문제를 체크하면서 고쳐나가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숨길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만큼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한 환자가 있었는데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실 때 질문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환자가 치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치료받아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부정해요. 난 안 아파. 난 멀쩡해. 왜 날 자꾸 환자로 만들어? 난 이 모습 이대로가 좋아. 이게 내 본능이야. 내 본성이야. 네가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자기의 그런 이 안 좋은 자존심을 계속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다 보면은 바뀔 수가 없죠, 이게. 그래서 이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고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있구나. 이게 내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 내가 이걸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세상에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래 자존감이 높아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찾아내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고 조금만 연습을 하고 생각을 바꾸고 그러면 아주 훌륭한 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지만 가지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배가 난파되어서 무인도에 갇힌 3명의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들은 해변에서 호리병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죠. 호리병에 묻은 먼지와 모래를 닦아내자 병에서 연기가 뭉글뭉글 피어오르더니 거인이 나타납니다.
거인은 예절 바르게 인사를 하며 그들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죠. 그 3사람은 한 가지씩 소원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키가 큰 사내가 소원을 말했어요. 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예쁜 여자와 식사를 하며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다. 말을 마치자마자 키가 큰 사내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가 작은 사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공기 좋고 물 좋은 시골에서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짓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마치자마자 그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사라집니다. 자, 이번에는 뚱뚱한 사내가 말을 할 차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뚱뚱한 사내는 몹시 불안한 증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친구들이 없으니 몹시 불안해. 그 친구들이 다시 이곳에 왔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마치자마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친구가 다시 무인도로 왔다는 이야기죠. 자,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소원.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야기예요. 네. 자, 낮은 자존감에서 해방되고 당당하고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그것에서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이 필요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그 상황에서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비록 잘못해서 돼지 우리에서 사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았고 새로운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날 줄 아는 용기가 있었기에 이것이 그로 하여금 거지에서 부잣집 아들로 회복하고 자존감을 높이게 만들어준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 집의 절반의 재산을 자기 것을 미래의 자기 것이 될 걸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서 그냥 방탕하게 써버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 완전히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일하면서 이제 돼지들이 머무는 곳에서 같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를 같이 먹고 있었던 거죠. 이때 이제 이 탕자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난 여기서 이렇게 죽는가 보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아버지 집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났지?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왜 방탕하게 사용을 했나? 그러면서 이제 후회가 들었죠. 그런데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래,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근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가니까 갈 면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선책을 찾은 거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 집에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 아들로는 이제 아니고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 그래서 명분이 좀 바뀌니까 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 돌아왔다고 막 손을 잡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다시 반지를 끼워주면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준 바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의지예요, 의지.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의지. 만약에 이 아들이 거기서 아유, 내가 무슨 염치로 돌아가? 아니,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은 아유, 이게 내 팔자인데 뭐 그래 이게 내 모습이야. 내가 저지른 거 뭐 내가 다 책임져야지. 그리고 거기서 계속 후회하고 그리고 자기를 변명하고 그리고 머물렀다면 아마 돼지요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잘못을 했지만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내린 거죠. 의지가 강하게 작용을 한 겁니다. 아들로 못 돌아가니까 종으로라도 가자 하는 돌아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고 가정이 역기능적 기능들을 발휘하고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문제의 핵심은 자존감과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아들에게 소리를 질러야 되고 또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더
위세를 더 부리려고 하게 되고, 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일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항상 남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은 자기가 참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나에게 있다 그러면은 이건 바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을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가면은 얼마든지 다 좋아져요. 왜? 우리는 본래 좋은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을 다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